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글로벌 대형 기업 어디일까? 궁금했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날 자신의 X에다가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의 전략적 중요성을 과장하기 어렵다고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특히 머스크 CEO는 165억 달러, 우리 돈 22조 7천억 원은 최소 금액일 뿐이라며 실제 생산량은 그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종 거래 규모는 몇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어 삼성은 현재 AI4 칩을 생산하고 있고 대만 TSMC는 설계가 막 마무리된 AI5 칩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수주한 건 그야말로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근 분기마다 조단위 적자를 내면서 시장에서는 분사설까지 나돌기도 했습니다. 또 1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이 7.7%로 주저앉아 67.6%를 차지한 대만 TSMC와 비교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이번 수주 규모는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7.6%에 달하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단일 고객 기준 최대급 계약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을 떨쳐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번 계약으로 삼성 파운드리 매출이 연간 10%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가 7% 가까이 급등해 약 1년 만에 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가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재 시간 27일 미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삼성전자 입장에서 원가 부담, 가격 상승 압박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 반도체를 비싼 가격에 사야 하는 미국 기업들도 이제 손해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제조 부흥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 고율 관세를 물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샤오미가 최근 출시한 전기차 SUV YU7에 한국 타이어의 타이어가 공급됩니다. YU7은 최대 출력 680마력의 제로백, 즉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2초이며 1회 충전 시 최대 76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샤오미와 협력해 YU7에 최적화된 전용 타이어 아이온 에버 이 SUV를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전기 SUV의 고하중 대응 프로파일을 적용해 코너링 강성을 10% 높였고 고속 주행 안정성을 위해 아라미드 하이브리드 보강 벨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타이어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죠. 비아디의 아이온 제품군을 이미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바이두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손잡고 국내 로보택시, 즉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바이두 경영진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방문해 로보택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바이두 로보택시 모델 아폴로 고를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미국 웨이모보다 5년 늦은 2013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 2022년 8월 웨이모보다 빠르게 레벨 4,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보택시를 상용화한 바 있습니다. 기술력에도 앞섰다는 거죠.
바이든은 세계 최대 자율주행 도시 중국 우한에서 아폴로고를 1000대까지 확대하고 2030년 말까지 중국 100개 도시로 확장할 방침입니다. 샤오미와 손잡은 한국타이어. 오늘 두 회사 주가 모두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에 바이든은 홍콩 증시에서 강보합 마감했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비상장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액정 패널 기업이죠. 재팬 디스플레이가 지바현 모바라시 공장의 제조 설비를 중국 기업 등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늘 JDI가 액정 패널 제조 장치 일부를 중국 기업인 HKC에 매각한다며 매각 금액은 수십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수백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모바라 공장 가동 정지 시점을 당초 내년 3월에서 이제 비용 삭감을 위해 연내로 올해 안으로 이제 앞당길 계획입니다. 따라서 애플워치 관련 사업도 철수하게 되는데요. 애플용 제품 한때 그 JDI 매출의 약 60%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포기하는 거죠. JDI는 2012년 일본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 부활을 위해서 공적 자금을 들여서 이제 설립하게 됐는데 한국과 중국 등 이제 경쟁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가 부상하면서 적자가 꾸준히 누적된 상황입니다. JDI가 공장 설비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자 오늘 도쿄 증시에서 5% 넘게 주가가 급등해 마감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